주식을 할 때 우리는 사업처럼 해야 됩니다. 길게 보고 내 전부를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억 원의 사업 자금을 가진 소매 사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회사의 자산이 1억인데 팔릴지도 모르는 물건을 미리 1억 원을 몰빵하진 않겠죠. 팔릴 만한 물건 여러 개를 분산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바이 쫀득 쿠키가 인기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타치오의 수요가 오를 것을 판단해 회사의 자산 중 꽤 많은 비중을 피스타치오를 사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10억을 몰빵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갑자기 두쫑크의 인기가 시들해질지, 인기가 더욱 오를지, 어떤 기업이 피스타치오를 대량 구매해 나보다 훨씬 싸게 팔지, 이런 건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이 무서워서 1억 중 100만 원어치를 매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 단가는 비쌀 것이고 판매 수익도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업처럼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과 동시에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주식의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에 몰빵을 할까? 구글과 반반씩 투자할까? 라고 고민을 둘 때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주가 성장이 구글보다 압도적으로 높을까봐, 그래서 엔비디아에 몰빵을 하면 더 벌 텐데라는 상상을 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사업처럼 해야 됩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어떤 악재가 들이닥칠지, 혹은 공매도 세력의 악진 뉴스 남발로 주가가 하락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피스타치오가 지금 인기 있다는 이유로 그것에 몰빵하는 사업가는 몇 달은 성공할지 몰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필히 망하게 됩니다. 위험 분산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래서 피스타치오를 내 자금에서 얼마나 사야 하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험 분산 비율과 방법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 리스크 모델입니다. 이 방식은 손절가를 정해두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내 진입가에서 손절가가 왔을 때 내 전체 자산의 몇 프로가 빠지냐라는 계산식입니다. 내 자산이 부동산, 현금, 동산 전부 합쳐서 1억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어떠한 주식을 살 때 내가 가진 자산의 몇 프로까지 까먹어도 감당이 되겠다라고 정해야 합니다. 우선 이번에는 2%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로 예시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1월 27일 종가가 187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국밥처럼 든든하니 AI는 거품이다라고 떠들고 트럼프가 AI는 전기만 먹는다 아웃을 외쳐도 마이너스 50%까지는 내가 견디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바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억 곱하기 0.02 나누기 27만원, 현재 환율 기준입니다. 곱하기 0.5를 하면 14가 나오는데 이때 14주를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약 380만원어치 매수를 하는 꼴이네요.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먼저 계산하기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계산한다면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길게 보는 투자도 보다 쉬워집니다. 주식으로 자산의 5%까지 잃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싶다면 0.01%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5개를 0.01%로 아까 본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관계수가 낮은 종목끼리 매입하는 겁니다. 또다시 내가 1억 원의 자금이 있는 소매 사업가라고 가정합시다. 두종쿠가 인기라서 피스타치오를 5천만 원어치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위험 분산을 이유로 마시멜로우도 5천만 원어치 매입했습니다. 이건 다 두종쿠라는 카테고리기에 위험 분산이라는 의도가 많이 옅어지죠. 물론 두종쿠의 인기가 시들해져도 마시멜로만 인기가 많아질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마시멜로우만 잘 팔릴 가능성도 있지만 조금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카테고리를 분산해야 상관계수가 낮아져 위험 분산이 된다는 겁니다. 피스타치오를 매입했으면 마시멜로우가 아니라 다음에 유행할 아이템을 분석하거나 두루마리 휴지 같은 마진은 낮지만 스테디셀러인 물건을 사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휴지의 비중을 1억 원 중에서 꽤 많이 가져가는 것이 안정적이겠죠. 주식으로 따지면 은행주, 보험주, S&P 500 같은 것이 두루마리 휴지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의 비중을 높이고 예를 들어 아이렌 코어위브 네비우스 이렇게만 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상관계수가 낮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라고 하시면 여기 표를 보시면 됩니다. 0.42 하면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주를 샀다면 다른 무엇보다 유틸리티 주식을 사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IT주를 샀다면 에너지주를 사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은 기술주와 다른 섹터의 상관관계입니다. 기술주의 경우 시장이 좋을 때 대부분 같이 쏘는 경우가 많기에 상관관계가 대부분 높습니다. 과거 기술주와 유틸리티의 상관계수는 0.2 미만이었으나 최근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로 인해 0.4에서 0.5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분산을 원한다면 헬스케어, 이건 상관계수가 0.4 이하입니다. 이것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상관관계가 낮으면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리니까 수익률에 안 좋은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같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관계수가 낮다는 것은 수익의 엔진을 여러 개 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가 올 때 장화가 팔리고 해가 뜰 때 아이스크림이 팔린다면 사장님의 가게는 연중무휴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목 좋은 자리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크게 차렸다면 더운 날에는 크게 벌 것이고 겨울이나 비 오는 날엔 꽤 수익이 낮겠죠. 주식도 기술주라는 엔진이 멈췄을 때 헬스케어나 유틸리티라는 엔진이 대신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리스크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재밌게 쉽고 오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